현대로템입니다. 어마어마했죠. 낙폭도 어마어마했고요. 시장의 영향력이 그렇게 컸습니다, 사실은. 그렇게 되면서 18,000원 수준까지 미끄러졌어요. 25,000원 고점을 찍어주고 23,000원대 고점 찍고 18,000원대까지. 눈물이 핑 돌 정도로. 현대로템도 사실은 매수의 규모가 3% 수준뿐이 되지가 않았었어요. 그렇게까지 곤두박질 치고 내려왔던 18,000원 수준의 주가에서부터 다시금 쭉쭉쭉쭉쭉쭉 땡겨 돌려놨죠. 6월 9일에도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6월 9일에도 보면 뭐 하나솔루션도 있고요. 현대로템 이렇게 기준이 잡혀 있고요. 그땐 거래대금을 더 높게 설정을 해드렸습니다. 그 밖에 이제 방송화면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기준을 잡아드렸었죠. 그러고 나서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확장이 된 건데 지난주 바닥 찍고 돌리면서의 추이 추세. 그러고 나서 25일 개장전 종목으로 마지막 타임에 변경을 해드렸어요. 25일 개장전 종목으로. 동시효과부터 해서 움직임이 몰려나왔기 때문에. 그리고 22일 날 3천만 주의 거래가 터졌지만은 어떻게 돼요? 월요일 기준에서는 1,500만 주. 80%가 아니라 거래대금이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줄여놓고 들여다볼 수 있다. 그렇게 잡아드렸습니다. 일단 거래대금이 4천억. 여전히 가장 높고요. 1,5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졌어요. 다시금 이 거래량을 설정을 해드리면 1,600만 주에 80%? 그럼 어떻게 돼? 1,200만 주? 오케이. 1,300만 주. 1,300만 주 거래량을 수반하면 되겠다. 언제요? 26일 화요일 기준 거래량 80%. 요 거래량의 80%. 그게 기준 거래량입니다. 화요일의 기준 거래량. 그 기준 거래량이 1,300만 주 플러스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. 변동성의 크기를 시초가 대비해서 5에서 7% 이상을 볼 수 있다. 그 변동성을 들여다보신 분들은 현대로템 추세적으로 더 볼 수 있습니다. 시간의 상한가 이후 6월 7일 날 그게 뭐 전부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방산 수주 그 이외에 철도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.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에 대한 그것이 실질적인 펀더멘탈의 연동을 크게 잡아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사실상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.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. 하루에도 뭐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수익 범위, 수급 범위가 지속될 수 있느냐? 가능성이 있어요. 그리고 27일 날 계약을 할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 상태죠. 또 두 번의 조회 공시 요구에서 두 번의 답변에서 추진 중이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의 확장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. 20일 날도 언제쯤 매도 하나에 흥분하신 거죠, 이제 수익템이. 고점 대비해서 큰 조정 받으면 차익 실현이에요. 배우신 그대로 25일 또 목표 주가 얼마인가요? 그래서 27,500원 기준에서 일단 설정 범위를 드렸는데 그 전에도 이제 눌리게 된다면 차익 실현. 그러니까 수주 공시라든가 뭐 철도 산업,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재건 산업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평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슈 범위를 일단 받아들이는 게 옳다. 그리고 이제 밴드의 어느 부분에 놓여져 있는지 그 정도 들여다보시는 게 옳다. 그 연기금 쪽에서 지분은 일단은 증가했다고 신고를 해줬어요. 그리고 풍문에 관련된 내용들, 풍문에 관련된 내용들. 파이낸셜 쪽에서 보도자료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3조 플러스 알파의 빅딜이 추가적으로 남아있다,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,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. 그냥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거래대금을 터트려주고 그리고 나서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예요. 또 실적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. 그런데 결론은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저평가는 아니다. 그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일단 현대로템의 경우 22일입니다. 22일의 경우에도 주가가 계속 움직임이 나오게 됐을 때는 어떻게 잡아드려요? 고점 대비해서 1.5 또 2% 밀리면 차익 실현을 단계별로 한다. 두 차례. 뭐 일부 파세가 아니라 시원하게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그 다음 범위를 또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차익 실현 범위를 잡아드리는 위치가 되고 재편입 기준도 잡아드리는 위치가 되고 그렇게 해서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졌을 때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그게 이제 원활치 않으셨다면 월요일 기준
월요일에도 그렇지 못했다면 화요일 기준에 시초가 대비해서 또 고점 대비해서 얼마요? 마이너스 2, 3% 조정 시 차익 실현. 이렇게 설정 범위를 잡아드립니다. 거래대금 거래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거래가 터지면서 강세를 띠면 된다. 최소 1,000억 원 이상인데 이미 거래대금은 어마어마하게 실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이제 3천만 주의 거래량 이 부분도 우리 직원분들께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? 낙서가 많이 돼 있는 쪽을 좀 기준 잡아달라 이렇게 했거든요. 3천만 주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? 월요일 기준을 설정한다면 1,500만 주. 그리고 화요일 기준을 설정한다면 얼마? 1,3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하자. 예? 그렇게 해서 양봉일 때 들여다볼 수 있다. 그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. 그럼 오시라니까요. 노란 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나 교육 좀 잡아주세요. 여기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줄을 거드린 게 이게 뭡니까? 21,000원 수준에서의 상승 형태 확인형 따라붙을 수 있는 지난 금요일에 편입 구간의 설정 범위입니다. 그러고 나서 25,000원대. 그러니까 뭐 하루에 20%대 강세 그 흐름의 수익 범위를 다 잡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. 이런 캔들의 4대 천원 캔들의 패턴.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인터넷에 있는 거 아니야. 절대 인터넷에 없는 겁니다. 만약에 있다면 윤정도 제자들이 다시금 정형화된 자료를 교육을 시켜준 기준이 되겠죠. 그리고 이 꼬리 달린 부분, 오늘 히든 종목,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종목의 5번째 종목에 오픈을 해드리는 이런 차트의 내용이 돼요. 주봉상의 위치. 그 흐름이, 이런 흐름이 언제예요? 6월 8일 날 나타났고 올해는 6월 9일부터 저 흐름을 다 잡아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수익 범위.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어떻게 했어요? 고점에서 차익 실현한 부분들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죠. 그 고점 차익 실현 범위 이후에 또다시 흐름이 또 나와준 겁니다. 또 월봉상에서의 개별된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또다시 나와준 거예요. 결론은요. 일주 월봉 기준에서의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잡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. 차익 실현 범위도.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6월 말에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기준 설정하고 그러고 나서 또 들여다보고 이 상승 형태 확인형 요 자락에서부터 하루 만에 이 수익 범위를 다 잡아가신 거죠.